지금 내 나이가 딱 좋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딱 좋다. 당신들의 모습 지금이 딱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 바로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지친 우리를 어디론가 또 등 떠밀지 않는 것. 지금 당신의 모습이 더없이 아름답다고 흐뭇하게 바라보는 것. 신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그 사람이 가장 홀가분하고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랄 겁니다. 지금의 내가 딱 좋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딱 좋다.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맞이하는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의 인간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2026년 4월에 문을 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좋은 인연과 행복한 나날을 만끽하고 있나요? 네, 여기는 진해마을 라디오 진해 FM 진해 로더입니다.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되는 진해마을 라디오고요. 우리들의 진실한 삶의 이야기와 재미있는 깜짝 이벤트로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진해마을 라디오 진해로도 오늘 이야기는요. 우리 생활의 목적으로 때로는 가정으로 결과로 이어지는 삶의 방식일까요? 이러한 삶의 방식에 꼭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은 이 길로 이어집니다. 이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행복한 여정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펼쳐질 멋진 만남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추억으로의 여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떠날 준비 되셨죠? 네, 오늘은 장애가 삶의 장벽이 되지 않고 이웃과 어우러져 평범한 일상을 꿈꾸고 지역발전과 자립정착 활동에 여념이 없는 분을 찾아 나섰는데요. 잠시 후 창원시 진해구 지역활동가 최진기님을 모시고 여러가지 궁금한 점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진해역 리모델링 관계로 구 진해역 TMO에 자리한 진해마을 라디오 스튜디오 반가운 손님이 오셨는데요.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린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걸맞게 장애인의 이동과 거주의 자유에 대해서 현실의 벽에 그치지 않고 이동권 확보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남다른 활동에 열정적인 인생을 사시고 계신 분인데요. 바쁜 일정에 저희 진해마을 라디오를 방문하셨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 고등학교 때 그 농구를 하다가 네. 휠체어를 타는 최진기라고 합니다. 네네. 네, 저는 또 이제 진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뭐 그 고등학교 시절에 운동을 하셨으면 네네. 그 유년 시절이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그 하셨을까요? 저도 그냥 그 보통 사람과 네. 평범하게 이제 그 지냈고요. 네. 제가 이제 학교가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진해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 50회차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네. 저도 유년 시절에 이제 뭐 그런 스포츠 활동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예. 근데 좀 의도치 않고 뭐 좀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만은 네네. 유년 시절에 어떤 이런 장애를 끼셨으면은 그런 그 장애에 대한 관념은 좀 생각을 좀 달리 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학교 그 장애가 있기 전에는 그냥 장애는 불편한 거다. 네. 그리고 장애는 나한테는 있으면 안 되는 네, 거구나. 네, 맞죠. 네.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장애를 가지면서 장애는 또
그런 차이가 아니라고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사람들은 다양한 차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얼굴도 틀리고 그리고 이제 뭐 나이도 틀리고 성별도 틀리잖아요. 네. 저도 이제 걸어가는 방식이 이제 휠체어를 탔을 뿐 네. 똑같은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아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 얼굴에 뭐 네. 이렇게 뭐 어두운 표정이 전혀 없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현재 진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네네. 센터장으로 계신다는데 네. 어떤 것이죠? 저희 진해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네. 2008년도에 이제 개소해서 네. 장애인들이 이제 자립생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나와서 활동하다 보면 다양한 장벽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이런 그 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네. 좀 불편함을 네. 겪는다거나 아니면 이동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거나 이러면 이런 것들을 이런 장벽들을 하나씩 바꾸는 그런 활동을 하는 곳이 바로 네, 그렇습니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고 하십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저희 규모요. 네. 이게 이제 회원으로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예, 회원분들은 한 거의 한 1,000명 정도. 어, 그렇습니까? 예, 뭐 중명이면 굉장히 큰 규모네요. 맞습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뭐 이렇게 본인 소개를 받았는데요. 네네. 이렇게 여러 방면 활동하셨으면은 네. 이 활동 이면에는 분명히 남다른 어떤 생활상이나 네. 나름대로의 어떤 재미있는 취미라든지 네.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좀 소개 부탁할까요? 저는 이제 그 장애를 입고 나서 이제 네. 수영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수영이요? 예, 사실 이제 수영이라는 것은 손도 움직일 수 있어야 네. 되고 다리도 움직일 수 있어야지 이제 맞습니다. 수영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학교 이제 직업 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네. 장애인들이 이제 직업을 배우기 위한 학교가 네. 있는데 네. 부산에 가보면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원이라는 곳이 네. 있습니다. 거기 이제 수영장이 딸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영을 거의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 장애에 대한 그런 편견들을 가지고 네. 있어서. 근데 가보니까 이제 다리가 불편하신 분도 수영을 하고 네. 그리고 손도 불편한 분도 수영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 저거 나도 한번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수영을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또 활동해가지고 전국체전에 또 은메달을 또 획득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전국체전이면은 아마 전국에서 뭐 쟁쟁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네네. 뭐 그때 기억나는 뭐 대회 준비라든지 어떤 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제가 그 한 1년 정도 네. 그 수영을 배웠는데 예. 어찌 보면 은메달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대단하죠. 있는데 예. 사실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제가 그 그렇습니까? 당시에 이제 부산 대표로 이제 활동을 했었고 저희 이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도 똑같은 사람이 이제 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그 장애를 가졌지만은 그 이런 레벨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영 같은 건 스임이라고 해서 S라는 등급을 매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S 7등급을 받아가지고 7등급끼리 경쟁해서 이렇게 네.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 또 어떤 재미나는 일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저 또 취미를 또 생각해 보면 네. 이제 휠체어 댄스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네. 사실 이제 그런 몸치가 있거든요. 저도 네, 네. 춤추는 거에 부끄러움도 많고 네. 그리고 좀 보수적인 성향이라 어디 나가서 뭔가 말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학교 다니면서 제가 이제 공연장을 한번 갔었는데요. 휠체어를 탄 그 중증 장애인과 네. 그리고 이제 서서 이제 비장애인과 함께 이제 춤을 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추는 것이 사실은 그 댄스라는 것은 몸으로 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몸을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그 음악에 맞춰갖고 춤을 예. 추는 거예요. 예. 근데 딱 움직일 수 있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눈동자를 움직여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정말 멋진 춤을 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이 댄스라는 것은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그리고 이런 눈동자로도 충분히 할 수 있구나. 예. 보통 이제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는 얘기들 네. 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우면서 이 휠체어 댄스를 하게 그렇습니까? 되었습니다. 제가 좀 휠체어 댄스라고 말씀하시길래 네. 저는 휠체어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동작인 줄 알았더만은 네. 눈동자로 하는 그 댄스. 맞습니다. 저는 사실 그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 예. 지금 한번 할 수도 그런 걸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보통 이제 예. 댄스 스포츠라는 예. 그 종목이 있거든요. 예. 댄스 스포츠 종목은 라틴 5종목과 예. 이제 그 모던 5종목 이렇게 예. 나뉘는데요. 보통 이제 라틴 댄스는 이렇게 활발하게 이제 춤을 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증의 장애인들은 좀 어렵고 모던 같은 경우에는 중증 장애인도 음악에 맞추어서 그 눈동자를 통해서 눈동자를 오른쪽 왼쪽으로 굴리면서 비장애인 파트를 바라보면서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뭔가 표현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대단하신데 참 기회 되면 저도 한번 그런 걸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새 많이 이제 힐처 댄스에 대해서 공연도 많이 하고 그런 경기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셔서 한번 보시면 그런 것도 경기가 있으면은 그런 것도 뭐 전국 체전이라든 또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이게 이제 라틴 5종목에 나가서 이제 힐처 댄스 또 이것도 이번에도 그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국체전의 종목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 종목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찬가지. 예, 그리고 또 힐처 댄스라는 게 이제 물론 이제 스탠딩 파트너 서서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비장애인이 주로 이제 서서 하고 그 저처럼 힐처 타신 분은 이제 힐처 파트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도 이제 그 스탠딩 파트너하고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힐처 탄 사람끼리 또 이렇게 콤비네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춤을 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제가 좀 모르는 상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소개할 만한 취미가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취미는 이제 해외여행 그렇습니까? 많이는 가는 건 아니고요. 가끔씩 이제 가거든요. 사실 이제 장애에 대한 그런 편견들이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조금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장애를 입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들도 그런 편견이 가장 힘들었어요.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불편해서 웃자노, 힘들겠다 이런 얘기들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제 활동하다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이웃 사람처럼 이렇게 대하는 것들이 참 좋아서 해외 여행을 곧장 이제 가기로 합니다.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해외 여행에서 느꼈던 게 방금 말씀드린 그냥 자연스러움, 이웃 사람하고 같이 그런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해외여행 이제 갔을 때 이제 처음 갔을 때는 이제 보통 저의 여권을 내고 그러면 이제 도장을 찍어주세요. 출입국 사무소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권을 딱 보여드리니까 하시는 말씀이 몸이 불편한데 어디 가시냐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또 이제 또 느꼈던 건 뭐냐면 비행기를 이제 탔었는데 제가 이제 거의 힐처를 타다 보니까 거의 마지막에 내렸어요. 근데 이제 기장님 때마침 저 내릴 때 이제 같이 내리시는데 저를 딱 보더만 아무 말도 안 하시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게 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꼈어요. 네, 뭐 활동가님의 어떤 건강 유지 비결이라든지 생활상 특별한 취미 매우 다양하신데요. 이런 활동이 얼굴에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함께 이웃과 행복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해 장애인 자립센터 활동에 대해서 무슨 지금 어떤 특별하게 느꼈던 감회라든지 세상이라든지 그런 거 쭉 있을 것 같은데 뭐 자립센터 소개 포함해서 뭐 좀 이렇게 좀 시간을 갖고 싶네요. 그 저희 진해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2008년도에 이제 중증 장애인들이 당사자들이 직접 모여가지고 이런 우리 이제 진해를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진해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동을 또 통해서 이제 이런 저상버스라든지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이라든지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추가로 또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활동을 통해서 이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어떤 장애인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그런 보편적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활동하는 단체다라고 보시면 그러면은 2008년부터 했으면은 그 연예기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굵직굵직한 거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008년도에 저희 진해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이제 개소를 했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이제 그 진해장애인 평생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교가 이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에 또 이제 지금은 이제 장애인 인권센터라고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장애인 차별 상담 전화라고 그것이 이제 개설되어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활동 지원 장애인들이 이제 지역사회 활동하기 위해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활동 지원 사업인데 그 제공 기간에 2011년도에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자립하려면 주거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립홈이라는 사업을 합니다. 이제 시하고 도가 아파트를 매입해서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면 자립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거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2012년도에 저희가 받아서 지금 현재 세 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해 지역에 세 채면은 그 아파트 세 채라고 보시면 그러면 그 아파트 세 채면은 그러면 실이 많겠네요. 실이 이제
그 한 30평대다 보니까 예. 방 3개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하나의 룸에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인 1실이네. 네, 1인 1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립을 연습하고 그리고 저희 진해장인 자립생활센터를 통해서 자립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립폼을 거쳐서 자립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또 이제 그 여기 진해역에서 하시는데 2018년도에 제1회 이제 진해장애인 인권영화제라고 그거를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 장소가 진해역에서 했어요.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진해역에서. 지금은 이제 다양한 곳에서 진해루에서도 한번 하기도 하고 그리고 청소년 문화전당에서도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쭉 이어서 지금까지 이제 진해영화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또 2019년도에는 이제 국비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지원받는 그 국비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로 이제 선정되어 가지고 선정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라고 해서요. 그 동료 상담가라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에 대한 입장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동료 상담 사업을 저희가 또 이때 이제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2022년도에는 이제 자립문화제라고 해서 이제 인권 영화제를 포괄해서 이제 자립문화제라고 해서 당사자의 어떤 발언도 이런 자립생활한 후기 같은 것도 들어보기도 하고요. 평생학교에서 또 활동했던 그런 작품 전시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공연도 하고 그 영화도 보고 이런 다채로운 그런 행사를 2022년은 지금 한 4회차, 5회차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묶어서 자립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사실 이제 경증장애인보다 중증장애인들이 취업하기 억수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권리중심형 일자리라고 해서 최중증장애인들이 이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헌법에서 이제 그 노동의 어떤 권리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장애라는 이유로 일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권리중심형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도에는 이제 인턴제라고 해서 사실 이제 기업체들도 장애인 충분히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말 장애인분 일 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지역에 이제 장애인을 일하고자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 파견해서 급여는 저희가 한 8개월치 이렇게 주고 물론 이제 창원시에 이제 위탁받아가고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8개월 정도 일해보고 그래도 괜찮으면 이분 계속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인턴제 사업을 2024년도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저희가 대만에 시해 이동권 관련해서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2025년이면 작년인데요. 맞습니다. 대만 시해 이동권은 사실 그 용어도 좀 그 생소한데 뭐 어떤 갔다 오셨으면은 또 이것도 한번 소개 좀 가능할까요? 저희가 이제 어제도 그 시외 이동권 관련한 이제 소송을 이제 법원 앞에서 했는데요. 사실 대한민국이 이제 복지국가 뭐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시외 이동권 장애인들이 탑승할 수 있는 그 시외 버스라든지 그리고 고속버스 이런 것들이 전혀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0%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런 서울이나 가려면 기차 말고는 이제 뭐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의 이동권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이제 대만이라고 해서 가서 저희가 이제 봤는데요. 대만에는 이제 힐체어가 두 개 정도 탈 수 있는 시외버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시외로 나갈 때 예약을 하면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이런 그 대만에서 이용하는 그런 종류의 차가 구비되어 있을까요? 2020년도쯤에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국가도 이제 시급하다라는 이유를 알고 시외버스를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또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잖아요.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그 시외버스 업체들이 운영상 이제 어려움들이 겪으면서 제일 먼저 없앤 게 이제 그 시외 저상버스를 없앴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수지타산이 안 맞다 이러한 이유로 없앴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한 5대 6대 정도가 시범으로 운영하다가 이제 사라진.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네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이고 지금 그 연예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사업이 많으신데 그죠? 네네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진해장애인 자립센터에 뭐 지원 사업이라는 게 뭐 많을 것 같은데요. 많습니다. 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네.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 진해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한 11가지 예. 사업들을 가지고 있고요. 예. 뭐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그 장애인들의 어떤 자립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네. 사실 장애인들이 집에 있거나 그리고 시설에 있거나 이러면 경험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쌓기 위해서 RP라는 게 있습니다. RP. 자립생활 기술훈련. 예, 기술훈련. 그래서 처음에 밥 잘 짓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밥을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장애인이 이제 나와서 밥 지으려고 힘들잖아요. 네. 예. 그래서 밥 짓는 그런 연습도 예. 하고요. 그게 이제 RP라고 RP.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그 안에 이제 자립생활센터 사업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지역사회에 나와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거가 필수적인데 보통은 뭐 임대아파트 얻어가지고 아무 때나 가서 살 수 있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타다 보니까 계단이 있는 뭐 집 같은 거 이런 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그런 이제 자립홈을 네, 운영하고 네, 자립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립홈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훈련을 해서 지역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주거 지원 사업들을 그렇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혼자 살아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활동하기 어려운데요. 저도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높이 이렇게 뭔가 그렇죠. 있거나 이러면 손이 안 돼가지고 꺼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활동 지원 사업들을 활동 지원 사업.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 지원하고 도우미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성인 발달 장애인들이 사실 낮 시간대에 뭔가 할 게 없어서 거의 네. 집에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주간에 활동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뭐 우리 뭐 유치원 같은 경우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네, 만들어져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볼링을 치러 가고 싶다 이러면 그룹별로 이제 볼링도 치러 가고요. 그리고 한번 가보고 싶은 데가 있다 이러면 계획을 짜서 그런 가보는 그 뭐 이런 문화 활동, 여가 활동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게 바로 주간 활동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신 분들도 계신 저희 12명 정도가 네. 이제 그 발달 장애인 그 방과 후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예. 이제 학교를 마치고 나면 이제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학교 마치고 와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그런 방과 후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그에 맞게끔 그런 언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 이런 것들도 하고요.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또 최근에 또 많이 하게 된 것들이 이제 일자리 사업입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경남도에서 제일 복지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니까 일자리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일자리. 특히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일하는 데 많은 제약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듯이 체중증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권리 중심의 일자리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제도화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인턴제 일자리 이것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관계를 한 가지 중인데 맞습니다. 그뭐다 설명을 못 하시는데 또 다른 기회 되면 또 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이런 어떤 활동의 어떤 그 주요 활동 내역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이제 주요 활동 내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장애로 살면서 이런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동권, 특히 이동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권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동이 돼야지 친구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직장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이제 저상버스 도입을 계속 확대해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시외버스 그런 휠체어 탑승 가능한 시외버스를 탈 수 있도록 그런 정책 제안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자리. 다양한 일자리들 좀 많이 만들어 달라. 아까 말했던 체중증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 지금 경남도 내에는 한 130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근데 이것도 사실은 작거든요.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고 싶은데도 일자리가 작아서 못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중심형 일자리가 사실은 그냥 이제 노동은 사실 빵을 만들어서 뭔가 빵을 해야지, 빵을 만들어야지 뭔가 이윤을 내고 이렇게 이제 빵 공장에서 빵을 만들어야지 그런 뭔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권리 중심형은 말 그대로 사람의 어떤 생각들을 바꾸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인의 어떤 권리를 홍보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요. 그래서 문화예술로 장애인을 좀 그런 장애인도 이런 가능한 존재로 여길 수 네, 있도록 그런 맞습니다. 활동들을 하고요. 그리고 인식 개선,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생들도 보면 장애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없어요. 보통 우리 통합교육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장애에 대한 인식들이 미비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나가서 장애란 이런 거다라고 설명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건의공모 활동이라고 해서 우리들의 어떤 권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자리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 사업이라고 해서 2025년도에 장애인 평생교육법이 이제 통과되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근거해서 이제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연역에도 2011년도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사실 저희 의무교육은 이제 중학교까지였잖아요. 그래서 그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그 장애인 비율이 거의 한 50%, 그 정도 절반 정도가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은 사실은 생명이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교육을 받아야지 좋은 직장 갈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평생교육에 관련된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학력 인정 과정이라고 해서 사실 아까 학력이 많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 공모를 넣어가지고 초등학교 6년이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는 3년만 다니면 초등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그 3단계만 수료하면 초등학교 6학년을 나온 거가 그 수준으로 해서 그 학력을 인정해 줍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그 과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이제 마지막 3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보면 한 70대도 있고요. 50대도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인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립생활센터에 하면서 제일 중요한 감회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현장에서 또 마주한 그런 차가운 시선도 있고요. 그런 제도적 그런 장벽도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쟁취했던 그런 버스 한 대가 그리고 일자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어떤 삶의 어떤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매번 저희가 이제 투쟁을 하는데 투쟁은 고단하지만 그리고 힘듭니다 정말. 그리고 연대의 힘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에서 장애인들이 막 그 멈춰 세우잖아요. 그래서 멈춰 세워서 우리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정말 30분도 못 기다리냐. 그래서 이런 우리 장애인의 어떤 현실을 좀 알리고자 그런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양한 법들이 입법화되어서 장애인도 이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도 이제 배제되지 않는 그런 진해를 향한 그런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사자의 목소리가 곧 정책이 되는 그날까지 그 자립의 어떤 가치를 좀 굳건히 지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활동가님의 자립생활센터 여러 활동상에 대해 소개 들어봤는데요. 활동가님의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보는 때 기분 좋습니다. 그 센터 활동을 하시면서 제일 기억 남는 최고의 순간을 좀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초창기라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는 정말 이동권이 잘 안 되어 있었거든요. 누굴 만나고 싶어도 이동의 어떤 제약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상버스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누굴 만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교통수단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창원은 이제 누비콜이라고 해서 노랗게 생긴 그런 택시처럼 그런 스타리아 카니발 이런 거에 이제 리프트가 달려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게 이제 특별교통수단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해 지역을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런 교통약자 콜택시도 만들고 저상버스도 만들고 활동지원 시추가도 만들고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한 몇 년 정도 기억나시죠? 그 당시가 이제 저희 2008년도에 개소해서 2009년도에 예전에 이제 진해 구간이었 그때는 진해 시청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재복 시장님 계셨을 때 저희가 사실은 찾아가가지고 이동권 보장해달라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 자립하려면 활동지원 그 보장해달라라고 요구하니까
장애인 타지도 않는데 예산 낭비 아니냐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예. 돈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룻밤 딱 자니까 예산이 만들어지더라고요.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성취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이 이제 콜택시도 많이 다니고 저상버스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 또 다른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서 그런 뭐 저상버스 이동권 이런 것들을 많이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거리에 이제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서 우리 외침이 좀 헛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그런 진해 그리고 이웃과 어우러져서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그런 자립 현장이야말로 할당고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긍지로 느끼는데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셨듯이 콜택시가 다니고는 있지만 그런 그 통행료 이런 것들 지원을 안 됐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행료에 대한 부담이 왜냐하면 장애인 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스란히 그 비용을 내는데 사실 여기서 거제 가려면 거가대교 타고 가면 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애인의 통행료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도에다가 정책 요구를 해서 그 통행료를 이제 지원하게끔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그 보통 많은 장애인들이 이 손에 장애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양치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경남도와 이제 얘기를 해서 장애인들이 이제 구강 치료를 할 수 있게끔 뭐 레진이라든지 그리고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그런 활동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활동가님의 어떤 말씀 들어보면 혼자만의 혼자만의 어떤 활동이 아니고 맞습니다. 그 같이 하셨던 분들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겠죠? 네, 지금도 그런 저희 어떤 목소리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들을 아시다 보니까 지금도 뭔 일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달려오십니다. 같이 활동하자고. 그 활동가님의 끈기와 정성이 뭐 현실로 다가와서 다시금 그 최고의 순간을 박수로 뭐 축하를 드리고요. 이웃과 우리 저 평범한 일상에 조금 마음이 와닿는 느낌인데요. 더 발전된 모습 기대하고요. 이렇게 활동하시다 보면은 아마 추억이나 또 잊지 못할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뭐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네, 뭐 현재 그 시외버스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곳들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저는 투쟁은 어떤 기다림의 어떤 투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질긴 놈이 승리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속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제 투쟁하면 이제 장애인들의 어떤 권리들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장애인의 어떤 이동권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활동보조의 어떤 권리들을 주장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다림의 어떤 투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그 기다림이 또 힘듦이 또 포함되겠죠. 맞습니다. 힘듭니다. 외롭고 고독한 자리가 아마 투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줬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은 나이 들잖아요. 나이 들다 보면 장애를 가지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장애인을 위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 다 나이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진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다른 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동료 상담을 통해서 어떤 자립의 문을 열었던 거가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이제 시설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오려고 해도 망설여집니다. 평생을 이제 내가 원해서 시설에 가신 분도 있겠지만은 대다수가 이제 시설을 가봐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의 어떤 권유로 평생을 이제 시설에서 살게 되시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용기들이 잘 안 나요. 밖에 나가면 내가 이렇게 중증인데 어떻게 생활하지? 어떻게 활동하지? 이런 그 두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동료 상담을 통해서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래서 이분들이 나올 수 있게끔 활동했던 게 가장 큰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분이 이제 나와서 하루를 살아도 자유로운 이 지역사회가 좋다라고 하시면서 지금도 일하시고요. 지금도 이제 활동하시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한 분 그 어떤 자립을 문을 열고 그 생활하실 때 한 번씩 그렇게 뭐
마주치기도 하시고 연락하시도 하면은 네. 그 감회가 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같이 이제 떠올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사실 시설이라는 것들이 좋은 시설도 있겠지만은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시설도 이제 장애인은 이제 돈이다 보니까 잘 밖으로 안 보내려고 합니다. 네. 뭐 또 에피소드라고 또 얘기하자면 저희가 이제 또 이제 가장해가지고 왜냐하면 외부인들 절대로 만나러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친척이라 해가지고 그분은 나오고 싶은데 못 만나러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친척이라고 만나러 가서 억지로 데리고 나온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너무 고마웠다,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예. 그렇죠. 앞으로 그런 어떤 뭐 자립의 문 네네. 거기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다른 뭐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대만 연수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투쟁의 어떤 가능성을 봤습니다. 어떤 교통약자들의 어떤 인프라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떠났던 연수였거든요. 네. 막연하게 이제 시외 이동은 우리나라만 할 수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외국 과연 시외 이동이 어떻게 잘 보장되어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에서 시외 이동권을 탐방하는 그런 연수를 갔었는데요. 네. 정말 그런 베리어 프리가 그냥 단순하게 꿈이 아닌 네. 현실로 그리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연수하는 내내 저희가 이제 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전혀 시에 이동하는데 그런 불편함이 없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장애도 이렇게 충분하게 우리가 이제 관심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게 되면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무장애 가능성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있을 수 있는데 대만 쪽에 네. 어떤 시스템 어떤 소개만 할 만한 게 있던가요? 대만은 이제 그 장애인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으로 예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대만의 제일 큰 도시가 타이페이인데 타이페이에서 이제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 이제 지오시라는 네. 도시가 있어요. 네. 그 도시로 이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하버스를 타야 되는데 네. 물론 이제 지하철도 있긴 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한데 그래서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이분이 갈 수 있게끔 언제 어떻게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예약 시스템 돼 있는.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절 때 가면 그 버스 요금도 비싸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여기는 버스 그 명절 때 차가 막히고 그때 저희가 하필이면 그때 이제 그런 명절 비슷한 휴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요금 비쌀 거라 생각했는데 요금을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빨리 못 가고 하니까 그에 맞게 또 할인을 또. 그런 소중한 경험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활동상이라 들어보면은 제가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활동가님의 그 생활상이나 자립센터에서 얼마나 많은 열정이 녹아 있는지도 느낄 거예요. 네. 어떤 잊혀지지 않는 어떤 일도 소개해 주시고 참 좋은 시간이고요. 네. 이렇게 좋은 시간 듣다 보니 뭐 시간을 가지면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고 계신 앞으로의 그 활동 계획 네. 뭐 있으면은 좀 소개해 줄까요? 뭐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시외 이동권을 이제 좀 보장해야 되겠다. 네. 사실 이제 명절이면 우리가 이제 그리운 고향 가잖아요. 근데 사실 그 기차 이런 것들도 예매하고 싶을 때 예매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애는 더군다나 이제 유일한 교통수단이 기차인데 네. 버스 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외 이동권도 해외처럼 좀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제 그 법원에 가서 창원지방법원에 이런 시외 이동권의 어떤 권리들이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네. 해서 소송을 이제 제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시외로 이동하는 그런 편리함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첫 번째 이런 활동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탈시설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이제 그 시설에서 많이 계신데요. 네.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평범한 사람과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만 받는다고 하면 그런 게 불편함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와 정책들을 좀 정비를 해서 그리고 그런 지금 요새 이제 국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게 이제 탈시설 지원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외국에 살거나 아니면 그 북한 주민들이 나오거나 이러면 북한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시스템들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장애인들도 이제 시설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제 지역사회에 나오게 되면 정착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바로 탈시설 지원법인데요. 그걸 통해서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장애인 이동권과 거주의 자유가 헌법적 권리라는 그런 어떤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활동가님의 발행 같이 장애인 이동과 거주의 자유는 진정한 권리라는 의미와 이웃과 어우러져 평범한 일상을 말씀하셨는데요. 벌써 활동가님의 열정이 펼쳐질 거라 생각하니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 행복 충진이 가득 전해진 것 같아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죠? 네.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진해시청에 가서도 이제 그런 투쟁을 통해서 없는 해삼도 만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마음과 열정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과 센터 활동에도 건성을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되는데요. 그리고 진해마을 라디오를 방문하셨는데 방문 소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스튜디오가 이게 좀 정겹습니다. 사실 그렇게 크게 그렇게 뭐 진해역 해가지고 진해역 보통 이제 폐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크게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냥 이웃들이 나와서 어떤 사연들을 얘기하고 우리 마을을 좀 소개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정말 포근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또 우리 또 옆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또 인터뷰를 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진해마을 라디오 좀 홍보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제 진해마을의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다양한 진해에 살고 있으신 분들의 어떤 사연을 듣고 그들을 또 응원하면서 진해가 또 많은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게 바로 저는 진해 마을 라디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제 진해 마을 라디오를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다고 홍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이동과 거주의 자유에 대해서 현 시대 배경에서 그치지 않고 이동권 확보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남다른 활동에 열정적인 인생을 살으시고 계시는 창원시 진해구 지역활동가 최진기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과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해 창원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활동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해마을 라디오 진해 FM 진해로도 진행자 정영섭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